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21강 진화, 창조의 상대론인가. 제15장 요약과 결론 1. 요약과 결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기원은 전체가 긴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이기 때문에 다윈은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15장에 요약하고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윈의 자연도태에 대한 확신과 창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강의에는 두 종류의 결론이 있습니다. 21강부터 25강의 다윈이 내리는 결론과 본 저자가 내리는 26강이 그것입니다. 기관이나 본능을 소유한 개체에게 유리한 변이나 자연도태가 누적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생명체의 구조와 본능은 개체적 차이를 보이고 그것이 보존되도록 생존 경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완성된 형태는 그 종의 적자 생존에 유익하도록 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 간의 첫 교잡에서 불임성이 되고 변종 간의 교잡이 생식력을 갖는 것은 대조적입니다. 교잡에 의하여 태어난 잡종은 다른 체제를 합한 것이므로 생활 조건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분포로 눈을 돌리면 변화를 동반하는 동일 속이나 종의 모든 개체는 공통 조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멀리 떨어져 분포하는 것은 세대를 거치면서 지역을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있었던 기후적, 지리적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환경의 변화가 개체를 이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연노태설에 의하면 모든 종은 점진적 단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는 왜 발견되지 않는가? 2. 절멸종과 그 이전 종 사이에 연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왜 지층에서 발견되지 않는가? 3. 근현종의 군은 연속적인 지질학적 단계에서 왜 갑자기 출현한 것처럼 보이며 그들 조상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은 왜 발견되지 않는가? 지질학적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합니다. 연쇄를 포함하는 지층은 지구 역사의 미지 시기에 그리고 미지의 어딘가에 틀림없이 퇴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질학적으로 발굴된 것은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로 거의 무에 가까울 정도이고 종이 변화하는 시간은 그 형태를 유지하는 시간에 비하여 대단히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층이란 연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긴 시간의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전은 침강하는 동안에 쌓이기 때문에 융기하거나 정지한 기간 사이의 기록은 공백이 될 것이며 이 사이에 개체가 변하거나 절멸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속된 지층에서 나온 화석이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 나오는 유물보다 훨씬 더 유사성을 갖는 것은 종의 변화가 점진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변이는 상관적인 성장, 보상, 용부령, 물리적 조건 등 여러 복합 요인에 의존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여 누적하고 보존시켜 자신에게 유익이나 즐거움을 주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사육재배 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은 자연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많기 때문에 생존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종의 증가와 절멸을 결정하는 것은 미세한 균형의 차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연이 생물의 모든 체질이나 구조 및 습성을 살펴서 유용한 것을 택하고 해로운 것을 배제하는 작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도태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연도태, 즉 진화가 창조의 상대론이 될 수 없는 근거를 종의 기원으로부터 도출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조를 부정한 것은 다윈이 아니라 진화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윈은 창조를 1차 법칙으로, 진화를 2차 법칙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을 종으로, 그리고 그것들의 진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변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On the view that species are only strongly marked and permanent varieties, and that each species first existed as a variety, we can see why it is that no line of demarcation can be drawn between species, commonly supposed to have been produced by special acts of creation, and varieties which are acknowledged to have been produced by secondary laws. 종이란 뚜렷한 특징을 갖는 영속적 변종이며 우리가 보는 처음부터 변종으로 존재했었다는 견해에 입각하면 특별한 창조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과 2차 법칙 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변종 사이의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위에서 특별한 창조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의 표현은 다윈이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창조를 부정한 것은 다윈이 아니고 진화론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윈은 여기서 창조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종과 2차 법칙 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변종을 분명히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왜 다윈이 창조를 부정한 사람의 원조라고 누명을 씌우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윈이 억울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동식물은 창조된 이후 광대한 시간 속에서 도태되어 온 변종입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불완전성 때문에 원종의 증거는 영원히 확인할 수 없으며 종 간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종이 불변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진화란 기이한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개체는 1차적으로 창조에 의하여 생성되었고 그것들이 2차 법칙 진화에 의하여 변이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종은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종이 변화하지 않은 원종이라면 종들 사이에 구획선을 긋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존의 종은 창조 행위 이후 도태되어 온 변종이고 원종을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종 간의 경계는 영원히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These are strange relations on the view that each species was independently created, but are intelligible if each existed first as a variety. 이것들은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에서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만 각각이 처음부터 변종으로 존재했었다면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어떤 한 속의 다수종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변종이 생산된다는 것과 변종이나 초기종을 많이 생산하는 큰 속의 종은 어느 정도 변종의 성격을 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종불변의 개념, 즉 개별적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자연도태의 개념에 바탕을 두었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는 1차적 사건,
진화는 2차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는 창조라는 사건이 일어난 후 그것들이 환경의 영향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창조를 부정하는 상대론이 아닙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자연계의 구성 원리를 완성하는 전후 관계의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